환율이 장중 1290원 선까지 폭등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최종 검사 결과 기존 10개 제품 외에 추가로 멜라민이 나온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실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민영 미디어랩과 관련해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이 지난 28년 동안 2,500억 원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장중 1290원 선까지 폭등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장중 1290원까지 올랐으나 정부 개입으로 지난 주말보다 45원 50전 오른 1269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주가도 폭락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60.9포인트, 4.39% 하락한 1358.75의 거래를 마치면서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최종 검사 결과 멜라민이 추가로 나온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앞서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제품 외에 추가로 멜라민이 나온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오늘 중국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멜라민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조사 대상 428개 품목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과 분유 등 53개 제품에서도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버섯과 채소 13종류 27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멜라민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산 가자리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번 멜라민 파동과 유사한 식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실시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환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외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부의 고환율 기조가 경제 정책에 혼란을 가져왔고 물가 상승 등 각종 경제 난맥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강만수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고환율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환율 폭탄이 터지니까 물가 상승률이 5% 넘게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그래서 재정부가 180도 태도 바꾼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환율 폭탄, 물가 폭탄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물가 폭탄 얘기 언제 했습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강만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또 새 정부 감세 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문방위에서는 정부의 민영 미디어랩 졸속 추진을 놓고 여야를 초월한 질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첫날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예상대로 이른바 최진실 독과 YTN 문제 등을 놓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민영 미디어랩에 대해서는 대안 없는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협의도 없이 미디어랩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옹호하던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졸속 강행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미디어랩을 지금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유인촌 장관을 다그쳤습니다.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면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에는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광고공사가 없고 실제 민간 민영 미디어랩만 있다면 경쟁 체제 하에서 종교 방송이나 지역 방송은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정현, 안희향 의원 등 다른 여당 의원들도 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대안 부재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의 미디어랩 도입 방침에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CBS 뉴스 황매문입니다. 주한미 대사관이 지난 80년부터 28년 동안 2,500억 대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사용하는 우리 재산의 가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2년에 현재의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를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USOM과 그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USOM과 그 후신의 활동은 1980년 9월로 종료돼 이때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미국 측은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부지 등 미국 측의 우리 국유재산 사용료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 재산의 사용료가 연간 89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현재의 연간 사용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너무 복잡해 계산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의원실이 2000년 가격을 근거로 28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자그마치 2,5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공관과 총영사관은 연간 100만 불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도 일본 측의 메이지 유신 때부터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에도 늘상 받아오다가 임대료 액수에 대한 조정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조정을 거듭한 끝에 작년에 다시 밀린 10년 동안의 임대료를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측이 지난 28년 동안 대사관 부지 등 우리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고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악질 상습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 최진실 씨와 관련한 사채설 괴담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새로운 인물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괴담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탤런트와 가수 등 13,000여 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조는 오늘 고 최진실 씨 죽음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악의적 댓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미국 텍사스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했습니다. 콜롬비아호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비행사 일란 라몬 대령이 함께 탑승하기도 했는데요. 라몬 대령이 소지했던 일기장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5년 만에 복원됐다고 합니다. 복원된 일기장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03년 1월 미국 텍사스 상공에서 지구로 귀환 중 폭발했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콜롬비아호에 탑승했던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비행사 일란 라몬 대령이 남긴 일기장입니다. 폭발로 당시 탑승자 7명 전원이 숨졌는데요. 라몬 대령의 일기장만큼은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폭발 후 2개월이 지나 텍사스의 한 들판에서 발견된 이 일기장은 그 후 5년 동안 복원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페루의 전통 의상인 보라색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묘사한 그림과 함께 페루의 수도 리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원본은 1600년대 중반 한 앙골라 출신 노예가 오두막집 벽에 그린 검은 피부의 예수입니다. 그 후 비슷한 그림을 걸어놓은 장소만큼은 대지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그림을 기적의 예수라고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 7살 소년이 동물원에 침입해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소년이 던진 것은 푸른 혀 도마뱀과 거북이 등 동물원의 파충류 등 희귀동물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10살 미만이라 호주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못하는데요. 대신 동물원 측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